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광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특집 영상을 내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당원분들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카톡이랑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태를 알게 됐고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참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동안 계란을 맞거나 주먹이나 발로 폭행을 당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사실 심심치 않게 일어나곤 했었죠. 이번 일과 유사한 사례를 들어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커터칼로 뺨 부위를 좀 훼손을 당했었죠. 그리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둔기, 망치로 머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다 굉장히 위험했던 사례인데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한 피습은 정말 그 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4가지 정도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범행은 명백한 살인 행위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살인 미수가 된 거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한 공격은 정말 작정하고 목숨을 노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지지자인 척 위장을 하고 심지어 이재명 이름이 쓰인 왕관까지 쓰고 접근을 했어요. 사인을 해달라면서 경찰과 취재진들을 따돌리고 달려들어서 정확히 경동맥을 노립니다. 날 길이만 13cm에 달하는 칼로 목을 노립니다. 절대 우발적 범행 아닙니다. 계획적인 살인 시도를 한 건데 실패를 한 겁니다. 즉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라는 거죠. 형법상. 살인을 멈추려는 의도 때문에 실패를 한 게 아니라 살인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찔렀는데 미수에 그쳤다는 겁니다. 사실상 살인과 다름이 없는 행위입니다.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범인은 충남 거주 57년생 남성이고요.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를 하다가 살인을 할 의도로 찔렀다라고 진술을 했죠. 미리 사전에 인터넷에서 칼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상해 목적 절대 아니고요. 살인 목적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살인 의도로 범행을 한 것이고 경찰도 살인 미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대해서도 좀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구급차 도착이 20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이유는 있죠. 가장 가까운 구급대가 20km 밖에 있었다. 이게 이유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칼에 찔려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현장에서 바닥에 누워서 손수건, 휴지 같은 걸로 피를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20km가 넘는 거리에 구급차가 있는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아닌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1분 1초 가까운 정말 촌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죠. 명백히 의료 공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고를 하고 이송까지 총 23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가덕도 내에 안전센터가 없었다. 그래서 지사에서 출발을 하느라 늦었다. 그러면 미리 점검을 했어야죠. 그 누가 사고를 날 줄 알고 이렇게 태연하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었던 겁니까? 우리나라는 꼭 이렇게 무슨 사고가 터지면 그제서야 무언가를 바꾸려고 합니다. 일단 천만다행으로 이재명 대표가 생명의 지장이 없다고 하고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부산에서 헬기를 타고 이송이 됐죠. 만약에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다면 그리고 정치 테러가 아니라 단순한 사고였다면 이 병원 저 병원 속된 말로 뺑뺑이 돌다가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을 수도 있는 일이죠. 의료진들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기타 여권의 인사들까지 여야 할 거 없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을 하면서 피습범을 강력 규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양극단의 정치, 이념으로 편가르기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비판을 하고 서로 목소리를 내고 견제를 하고 싸울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폭력, 넘어서서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것들로 발현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폭력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목숨까지 빼앗는 그런 지경까지 온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흉기로 목을 찌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대화와 화합, 대연정의 모습을 이제는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주도해서 보여줘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탓하고 원망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이 정치가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이념으로 편을 가르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런 테러가 발생되는데 일조를 한 게 아니냐,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피습, 여야를 떠나서 이제 누가 언제 어느 때 당할지 몰라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집권 여당 힘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경호 문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이 피습범이 지난번 전세 사기 간담회 때도 이재명 대표 동선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것도 네티즌들, 유튜버들이 밝힌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아베 총리가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차기 대권 주자고 지난번 대선에서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진 사람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경호를 하고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물론 정치인들은 대중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그것은 목숨이 안전할 때, 안전이 담보될 때 얘기입니다. 만약 이번 일로 이재명 대표가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국가적인 혼란이에요. 계속해서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가 자행되고 있는데 이 선진국에서 경찰 인력이 50여 명이 있었는데 그 많은 취재진들, 그 많은 당 관계자들을 뚫고 단 한 명이 아무렇지 않게 접근해서 제1야당 대표의 목을 찔렀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호 보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마제강TV 정말 무거운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빌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된 영상 보내드렸는데요. 뭐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러고 싶어서 영상을 찍은 게 아니고 제 관점에서 좀 잘못된 부분들,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 4가지를 짚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영상을 마칩니다.